예, 황금알롱꽃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2026년 3월 9일 오은역에 그 남원의 hen철 맹장님 천혜향 그 보조변 가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맹장님 모시고 한번 현황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맹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여기가 그 몇 평 되십니까? 예, 900평입니다. 900평에. 예. 여기 몇 년생에다가 대목이 밑에 게 뭐죠? 예, 일반 조생이요. 일반 조세 예, 궁천. 예, 궁천 조생. 탱자 뿌리에 궁천을 붙여가지고 예. 몇 년 재배에다가 갖고 있습니까? 이게 뭐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 재배에다가 지금 이게 고접. 예, 고접 경신했는데 예. 여기 이제 올게 3년째 들어갑니까? 2년째 2년째요. 2년째에 예. 이제 열어 있는 상태고 올게 예, 예. 3년차 들어간다 그죠? 예, 원래 3년차. 3년차. 예. 지금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착과된 거라든지. 뭐 착과는 뭐 처음이라 뭐 그렇게 뭐 이 정도 열 거라 예상을 했고. 예. 예, 그 정도. 저 크기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예. 예. 지금 여기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뭐 제가 이거 천혜향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조금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열매 정확한 건 원인을 저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만 조금 상태가 좀 완벽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지금까지 안 땄다는 거는 우리가 원했던 당브리스가 안 났다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또 뭐 시세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출하 예정일은 언제 잡습니까? 이달 중순 정도. 이달 중순에. 예. 중하순 정도 이렇게 잡고. 중하순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예. 그러면 가격이 회복 다 나고 난 다음에 따도 이상이 없는데 굳이 지금 따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 가격이 지금 뭐 조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니, 예. 이 과일은 더 알이 꽉 차야 되고 더 맛있어져야 된다. 껍질이 얇아지고. 예.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품질하게 내야만이 육지 소비자가 정말 우리 제주도 밀감이 좋구나 하는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과일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돼. 한 달요? 네. 그러면 한 달을 목표로 잡고 4월 중순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를 할 때 직거래 뭐 상인하고 거래하건 내가 판매하건 그것도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나빠질 이유는 이제 이미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일이 이제 아직까지 껍질이 두껍다 소리는 온도가 더 필요하다 소리고, 온도가 껍질이 얇다 소리는 당이 올라가고 맛이 났기 때문에 그건 온도를 낮춰야 되고, 온도 값이 두 개예요. 레드향하고 천혜향하고 한라봉을 온도를 올리라 그런 거는 비료 값이 있어가지고 이식가 높아가 잎이 두껍을 때는 더 성장을 할 폭이 남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야 되고, 당도가 12분, 13분 올라간 거는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거는 좋은 창고에 보관하는 거고, 좋은 창고 생육기간 늘리는 거고, 지금은 생육기간을 땡겨야 되는 거고, 그때 가도 얘는 껍질이 얇아지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를 더 키우면 알이 꽉 차겠죠. 그런데 지금 3월 달이라도 제 밀감한테 온도가 두텁고 비록 이식감이 높다면 얘는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얘들은 만생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입니까? 하귤카랑 이런 큰 놈. 예. 큰 놈은 뭐 5월달, 6월달에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란다는 거죠. 겨울에도 걔는 큰 장애를 안 받죠. 온도, 낮은 온도에도 잘 자라는 거고, 우리가 재배하는, 우리가 감귤, 뭐 망감류나 감귤 정도는 온도가 더 높은 지대 재배자는 종 자체가 다르지. 종 자체 온도 값이 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다면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 우리가 여기 토양 분석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산가리가 좀 많고 pH는 한 5.5 정도 예. 그러면 여기 비료나 퇴비는 뭘 줬습니까? 유기질비료하고 요소. 요소만. 예. 예. 이 땅이 제가 와서 계속 북소리 나는 땅이라 그랬는데 이 땅은 유기물 퇴적터예요. 이게 척전기 꽂으면 땅이 다 들어가 버려요. 70cm가. 그럼 여기는 미생물주가 땅을 계속 삭혀버리면 유기물 삭혀버리면 이거는 하우스 꺼져버려.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그 양액 재배하면 제일 좋은 땅이라. 하우스 딸기나 파프리카나 그런 양액 재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땅이라 이게. 그럼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무기물 원소다 결합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무기물 원소를 여태까지 잘못 줬던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결과잖아요. 가리가다 고온열상이죠. 이걸 풀려면 우리는 식물에 밥을 더 많이 줘야죠. 가리가다 고온열상. 그래서 지난해 요소 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없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또 여기 있죠. 이 과일 여기서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얼룩이 생기는 건 이것 또한 가리가다 고온열상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면 우리는 차광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광이. 요런 것들이 자잘하게 모르게 생긴 것들 많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생겨 있어요. 그 세포가 가리에 의해서 세포가 장애를 입었다. 열상을 입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글쎄 뭐 다른 뭐 특별한 거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예. 요거 짜잔하게 약간 빨갛 깜실한 게 점치는 요것만 잡으면 되지.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맹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제주에서 재배하는 이 감귤들이 올해 레드향, 천향, 한라봉이 다 당굴이 떨어졌죠. 지금 노지 그 타이팩도 5,000원대, 4,000원대 이래 나갔는데 우리가 하우스 망감류들이 올해 최고 얼마대가 떨어졌습니까?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 어디입니까? 6,000원대. 3,000원. 지금 3,000원. 예. 네. 그러면 3,000원 나온 밀감이 왜 상인들이나 공판장에 3,000원을 줄까요? 그 당부리수가 높아, 껍질이 얇고 당부리수가 높았으면 돈 줘요. 껍데기만 두껍고 먹을 것도 없고 당부리수가 낮고 신맛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은 치료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온도를 올려야죠.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간 걸 갖다 우리가 하우스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켜져 버리죠. 두 가지입니다. 당이 올라간 거는 가격대 높은데 딸려 그런 것 같으면 온도를 낮춰야 되고 껍데기 두껍고 당이 낮은 것들은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35도로 올리면 문제는 순이 트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당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순이 안 틀 시점에 낮 온도를 올리면 돼요. 낮 온도로 올리고 밤 온도는 우리가 자연 온도 가깝게 영상 2도로 잡아놓으면 온도가 잡아지죠. 보일러가 안 돌고. 그러면 영상 2도의 낮 온도를 이용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죠. 겨울에 우리가 청태가 많이 끼는 거 보시죠. 나무가. 왜 끼겠습니까? 인산 이동을 하는 거죠. 인산을 이동하는 온도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럼 인산 이동 안 하면 어떻게? 처음에는 밑둥에서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여름에 올라가죠. 그러면 그 나무가 건강하냐면 수시가 떨어져요. 인산이 요 모가지까지 올라가면 죽어버리죠. 팩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에 대한 부분과 첫째도 둘째도 제주도의 토양 분석 과거에는 2군데 있었죠. 언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누가 이거 한 게 없앴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없앴어요? 도지사가 없었지. 그럼 도지사한테 다시 돌려놔라 해야죠. 육지에는 토양 분석 일주일만 해줘요. 제주도에 며칠만 해줍니까? 지금 2달 걸려.
그러면 우리 농사 끝나고 나서 뭐 작업, 봄 작업 끝나고 나서 분석해주면 안 맞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좋은 밀감을 사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주도 농가에서 기술 능력 부족으로 맛없는 밀감 만들면 내도 맛없는 밀감 사먹어야 돼. 그러면 제주도 밀감 사먹기 싫으면 이제 만다린을 오렌지 사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렌지보다 우리는 더 뛰어넘는 기술이 가야 돼. 만다린보다 기술이 더 좋아야지. 그러면 만다린 맛없어서 못 먹게끔 우리나라의 소비자 입맛을 바꿔버리죠, 완전히.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한다면 우리는 어느 몇 가지를 찾아가 거기에 갖다 얹어놔야 돼. 소비자가 왜 좋아해야 되느냐. 제주도 밀감을. 말 좋죠, 불로초. 불로장생, 건강, 다 좋아요. 근데 입에 여차마자 털벗어 못 먹고, 신맛이 나고, 당불이 없고, 뻣뻣하고, 그러면 그건 이미 우리 소비자의 지갑을 못 연다는 거죠. 소비자의 지갑을 도로 닫아요. 사이마스케치 많이 신고 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사이마스 맛없어서 다 먹다가 이제는 안 먹죠. 당도 있다 해도 이제 안 먹어버려. 예, 한 번 쏘고지 두 번 쏘고. 그것이 올해 제주도의 밀감이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비료를 주고 온도를 올리라 그러니까 온도를 안 올려버려서 그래요. 지금 우리 맹장님 카라행 온도 25도 주고 있거든요. 그럼 20도 줬을 때가 25도 주는 전혀 달라요. 그 비료가 작아가지고 먼저 맛이 나니까 색이 나 있으면 온도 낮춰야 돼요. 그럼 더 크고 있는 온도 낮춰면 뭐 되겠습니까? 인산이동이 16도예요. 인산이동이. 질소이동이 7도입니다. 그러면 아침 온도는 떨어지잖아요. 그 이동 안 하죠? 7도. 질소가. 낮 온도, 밤 온도 16도 이상이 돼야 인산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불로때가 우리 하는 것도 경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낮 온도를 올리가, 지온 올리가 저녁에 이동만 해도 되더라는 거죠. 낮 온도 올리가지고. 그럼 경영비를 줄여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고, 다음에 후대들이 또 이어받아 가고, 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더 품종 좋게 해야 돼요. 품질을 더 좋게. 1년에 30만 평에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웃자겠단 말인데. 지금, 레드향 베고, 또 심으면 또 밀감 안 심나요? 심죠? 육지에는 지금, 사이마스게 배 뿌리고, 복숭아 하나 심고, 사과 심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김천하고 영천에는 쌀맛을까지 워낙 많이 심으니까 돈 된다고 심어가지고 땅값이 올랐어요. 이제 땅값이 떨어져 버려. 쌀맛을게 떨어지고 나서, 가격 떨어지고 나서. 제주도도 지금 하우스 망감류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이렇게 판매된 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판매 기간에 품질이 안 좋았다는 거죠. 품질이. 그러면 품질이 안 좋은 원인을 우리는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름을 견딜려고 하면 잎이 두꺼워야 된다. 비료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비료량이 많은 걸 갖다가 추위가 오기 전에 다 익혀가지고 팔아먹으면 되는데, 망감류 같은 그게 다 안 되죠. 그러면 12월달, 1월달, 2월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2월달 가가지고 안 되면 3월달 가고, 3월달 가 안 되면 4월달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숙 과일을 따가 팔아야만이 소비자도 원하는 게 되고 우리도 돈을 벌죠. 그럼 완숙 과일을 만드는 방법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좀 전에도 밀감 연구소옆에 문제미시 농장이 들렸다 왔는데, 거기도 당불이 엄청 높았다. 그 다음에 저쪽에 또 강사장부 위미 쪽에 있는 그분도 당불이 높았다. 그분 18에서 한 20브릭스 나왔대요. 하우스에서 18브릭스, 20브릭스. 그게 요소만 준 결과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NK를 주고 인산가리를 주면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미 제주도에는 한계치가 넘었습니다.
주는 순간에 더 나빠져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서 온도도 더 올라갔어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걸 잡으려면 우리는 차강해야 된다. 차강 35%짜리 이걸 갖다가 더 도수가 높은 걸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기계를 감았다 덮어야 돼요. 감았다가 그 감았다가 풀었다가 안 해도 되는 거는 35%짜리는 그냥 매년 씌워놔도 됩니다. 차광망 있다고 당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차광망을 씌웠을 때 한해서는 이 시값을 0.3 올려주면 됩니다. 왜? 햇볕이 부딪히가 열나는 온도가 조금 낮다는 거죠. 온도가 부딪히는 게. 그래서 지금 사계절 이시값 잡아놓은 게 뭐 밀감이 겨울에는 온도 그 이시값 그리 많이 안 높여도 되니까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겨울에 최하 1.5 이상은 돼야 돼요. 밀감 맛있고 좋았던 밀감 가온에 가보면 가리 성분 있고 먼저 익기가 잘 된 것들을 가보면 가리 성분이 있어가 약간 끝이 노란 게 조금 들었고 당분이스가 1.5 이상이 다 당도가 높아요. 근데 비료가 없어가지고 잎이 쪼그러지가 있고 이식값 낮은 것들은 다 여름에는 키웠다가 가을까지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것들은 크기만 크고 껍데기 두꺼운 상태 안 익는다는 거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가 완숙이 돼야 되는데 성장하다가 비료가 자꾸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못 크죠. 머뭇하죠. 그럼 우리는 시간이 되니까 이거 따버렸죠. 따는 순간에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수확기대에서는 우리가 눌러보면 여기가 말캉말캉해요. 여기가 말캉말캉해요. 그 밀감이 완숙되고 난 다음에 더 온도를 높이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게 여기입니다. 꼭지. 여기 제일 먼저 상해요. 다 완숙된 거를 온도를 올리면 여기 제일 많이 상해요. 왜 그러냐? 이게 탈리바거든요. 떨어져,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일이 완숙됐을 때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진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숙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단단하게 붙이려고 그러고, 과일은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달리 있는 과일은 완숙을 시키자. 그래서, 전심 때 한번 양창식 씨 통화한 분도 지금 달린 거 4월 중순 이후에 따겠다. 4월 중순. 한라봉을 큰 거 다 따먹고 남은 거는 더 늦게 따겠다. 그렇게 또 결정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일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내수를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 때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겨울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온도가 낮거나 영양 이동을 안 하면 청태가 끼입니다. 나무가 청태 끼는 원인은 인산 이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잎이 얇아지는 원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제가 수확한 나무에 노지든 하우스든 골드 칼라 물 500에 1리터에 설탕 3 내지 5kg 쓴 농가들은 청태가 잘 안 끼더라. 하우스 안에도 온도를 낮춰놔도 청태가 안 끼더라는 거죠. 나무 청태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해야 그냥 둔 농장들은 나무 청태 껴요. 그 말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환 역할이.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켜야 된다. 겨울에도 이식값은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은 35에서 45% 제일 좋습니다. 겨울에 이식값, 봄에 이식값, 여름 이식값 최하가 1.5로 유지돼야 됩니다. 최하 1.5. 그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그 수지병이 일어나는 주 원인들은 온도 이식값 떨어지면 여름에 난 이 순에서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육지에 사과밭에 농약을 엄청나게 치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새벽에 매일 이슬이 왔습니다. 그리고 카나다나 뉴질랜드나 프랑스에 있는 높은 산에 눈이 있고 여름에 과실농사가 되는 나라, 우리 1960년대처럼 그 시절에는 우리 60년대 뭐 70년대 그때는 저희 어릴 때는
저녁 먹고 바가지 들고 세미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하고 옷 벗어난 자리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이 축축해요. 그럼 저녁부터 이슬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부터 이슬이 오면 벌레들이 저체온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나비가 알을 못 가요. 그러면 저녁에 물을 뿌리면 우리는 나비가 알을 안 깝니다. 그 옛날에 누이 먹을 때 보면 누이가 알 깔았고 그 나방 나온 걸 아무리 봐도 알을 안 까요. 내 차고 일어나고 알 까서. 나비들이 알을 갖다 밤에 깝니다. 그 잎 뒤에다 까요. 근데 밤에 우리가 이파리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방울이 묻어 있으면 나비가 여기 알을 안 까요. 알을 까도 저녁마다 물을 뿌리면 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 사과밭에 농약 안 치는 방법을 방송했습니다. 그 말은 저녁 8시, 10시, 12시, 2시 요때까지만 뿌리면 벌레가 없습니다. 응애, 총채 이런 우리 앞으로 굴파리도 잡습니다. 온도 낮춰버리면. 그리고 새벽 4시나 5시 한 번 뿌리도 우리는 수지병이 없다. 수지병이. 수지병은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고 제피곰팡이를 일으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름수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유목일 때는 키워야 될 때는 쓰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새벽 5시에 자동으로 맞춰 물을 뿌려야 요 잎 테두리 물방울 씻어버리면 수지병이 안 온다는 거죠. 수지병. 봄순이 나고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봄순이 나면 이 잎이 진녹색이 안 된 잎들은 양수분을 낮에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모읍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거 뭐겠습니까?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와서 정산자가 만든 거는 탄수화물, 당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는 기공을 닫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기공을 닫아도 뿌리는 양수분이 와요. 그러면 낮에 만든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먹고 그 이상은 못 먹고 뱉어버려요. 그러면 뱉어낸 물방울은 뭡니까? 아미노산 단백질.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응용해서 먹고 사는 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추 탄저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감자, 역병, 녹균병, 뭐 참깨 다 고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밀감이 수지병이 일어난 건 도장지에서 우리 몰래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주재료가 뭡니까? 질소입니다. 질소인데 그 질소가 더 많이 있으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애매한 게 신초는 여백이 나와요 또. 왜 그러냐? 뿌리에서는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신초들은 잎이 노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저장을 못해요. 저녁에 가진 양분을.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그 낮에는 저장을 하는데 저녁에 저장 능력이 없는 거죠. 기공을 여러 개 정산해서 여기 농축된 양만큼만 먹고 그 이상 뱉어버린다. 이걸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여름에 우리 마당에 있는 잔디가 낮에는 배들배들 꼬여 있어요.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배배 꼬여 있어. 불쌍해. 아침에 가보면 요 놈이 요 끝에다 물방울 한 개 동그랗게 매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먹어도 낮에 먹어가 있으면 가뭄을 적게 탈 건데 낮에는 뱉어내는 거야. 저녁에는 새벽에 뱉어내요. 왜 그러냐면 잎속에는 항시 좋은 남이든 나쁜 남이든 다 당분이 똑같이 맞춰놨어요. 왜 그러냐? 뿌리가 잎의 당분이 가면 뿌리가 삼투압해서 영향이 뺏겨버려요. 뿌리가 삼투압해서 뺏겨버리면 물이 있어도 시든다는 거예요. 고추밭에 물이 들면 더 싱싱하게 되죠. 고추밭에 놀고리 물이 들고 나면 고추가 팩 시들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뭡니까? 뿌리에 삼투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황금을 놓고서는 고추밭에 비 오기 전날 연면 11월 물 500리터에 1.5리터 설탕을 5kg 넣고 고추밭에 딱 쳐놔요. 비 오기 전에. 그럼 비가 와도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싱싱해. 고추밭에 물이 찰랑찰랑 들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비료를 줘가지고 잎을 살을 찌우든지 그럼 영양제식 힘만 들잖아요.
영양제는 중간중간 치주면 됩니다. 생육 중에는. 근데 봄에는 자주 쳐야 되는 거고. 행동 패턴을 맞춰야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만이 밀감을 제일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영양제 좋다고 비료 좋다고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늦댑니다. 또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망감률을 늦게 가지고 있으면 늦대는 게 좋아요. 빨리 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비료를 좀 떨어야 됩니다. 비료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 비료를 떨어뜨리고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빨리 익어버리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밀감이 돌틈에 있는 거 있잖아요. 흙도 많이 없는데 그거는 보면 배들배들 말라 있잖아요. 그 크기가 작아서 제일 빨리 되거든요. 그럼 당도도 있거든요. 그 영양을 그 잎에 있는 걸 과실로 계속 집어 넣는 거죠. 단 겨울 되기 전에, 겨울 되고 나면 그게 또 바뀌어버려요. 겨울 되면 그걸 안 주고 지가 못 피해. 그 과일에 있는 거 지가 뺏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힐 때는 타이팩을 많이 생각해라. 타이팩. 타이팩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잎이 두꺼운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찍 타이팩 깔고, 잎이 얇은 거는 늦게 깔고. 그래 나무가 안 죽어요. 그런데 빨리 따고 싶다고 타이팩도 일찍 다 깔아보면 힘없는 건 죽어요. 나무가. 이런 원리를 계속 우리는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지금 이제 현재라면 우리가 수확하고 난다면 골드 칼라 몇 번을 줘야 된다. 설탕하고. 그 다음에 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 나기 전에 줘야 된다. 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이 나고 난 다음에는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교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식값을 끌어올려야 돼요. 비료량을 빡 끌어올려야 돼요. 비료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식값이 1.5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1.5 이상. 그러면 1.5 이상 2.0까지 맞춰야 됩니다. 근데 과일이 있으면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과일이 있으면. 과일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형식 기능이 또 가거든요. 과일이 있는 데는, 과일이 열리는 데는 한 1.5 정도 내외에서 안정화시켜주는 게 낫고, 과일이 없는 것들은 이식값 빨리 올리가 봄순을 더 세게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당이 완벽하지 않고 과일이 껍질이 두껍고 완숙이 안 된 것들은 온도와 영양을 충분히 줘서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완숙될 때까지 기다리도 해가 없다. 시험해 본 거는 한림의 강순정 맹장님이 6월 12일까지 달아났는데 조금 레드향이 붙어서 그렇지 당브리스가 한 18에서 한 20%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된다는 거죠. 6월 12일 날 따먹어 봤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전에 가격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6월달 가기 전에 분명히 형성되겠죠. 레드향이. 우리 지금 달려있는 천혜향도 6월달 가기 전에 가격대 형성될 거예요. 6월달 가기 전에. 6월 오기 전에. 아마 지금 3월 중순에 이제 지금 이 우리 가운데 상인들이 유통업자가 잡으면 그날 따겠습니까? 안 따죠? 안 땁니다. 3월 15일에 사가지고 3월 15일에 따겠습니까? 안 따죠, 절대. 왜? 두면 더 올라가는데, 가격이. 그리고, 품질을 워낙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거 더 둬도 되네?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생산자보다도 유통업자가 더 고단수입니다. 그 3월 15일 이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4월 10일 때 따면 가격 상승하겠죠. 그럼 내가 해도 가만둬도 그때 똑같이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화 해야 되고 우리가 다급할 일은 없습니다. 제주도 밀감이 내년에 올해 안 늘어납니다. 고품질화 하면 우리는 다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급한 우리 농업인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달란다고 그냥 주고 돈 받은 그건 우리가 죄예요.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토양 분석해서 내 밭에 측정기 꽂았을 때 여기 꽂으면 땅바닥에 들어가죠.
바닥에 들어갔는데 이 시값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땅바닥에 들어갔는데 1.26 나와요. 척경이 바닥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냥 쑥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뭐겠습니까? 흙 아니에요. 이 자리는 부엽토입니다. 이게 북소리 나는 부엽토예요. 척경기 꽂아면 남원 지역에 이런 뭐 강정가 이렇게 다녀보면 척경이 다 들어가 봅니다. 70cm 쭉 다 들어가요. 이런 땅에는 미생물 줬다가는 앞으로 이 땅을 갖다가 깔아앉혀 버린 거예요. 그 파프리카나 양액 재배하는 사람 하우스 베이지에다가 미생물을 좁히면 미생물하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먹으면서 인산가를 확분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 겨울 작물 딸기나 이런 데 가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팩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 미생물을 줘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과 그 미생물을 합체를 해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옆에 있던 인산가리도 분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질소분은 못 비고 없고 미생물은 못 비고 남아있는 인산가리를 쪽 빨아먹고 갑자기 팩 나빠져요. 그 비료를 똑 빼고 싶으면 토경에는 가능한데 여기처럼 부엽토인 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밟아가지고 북소리 나거나 척경이 꽂아 끝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부엽토 땅은 절대로 미생물 주지 마라. 그 미생물의 목적이 뭡니까?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이 자체가 유기물이죠. 이거만큼은. 근데 이 유기물을 분해해보면 어떻게 다음 하우스 내려앉아야 돼. 그리고 어떤 농장들을 가보면 중앙 통로에 그냥 이 비워놨어요. 그러면 양쪽에 심어놓고 몇십 년 동안 농사 지은 거예요. 어떻게 돼? 중앙에 솟아 있어요. 양쪽에 농사 지은 자리는 꺼져요. 거기는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뭐 미생물도 한 번씩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복판에 솟아. 유기물이 건조되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죠. 늘어나고 양쪽에 물을 주는 거 꺼지고 미생물 주고 꺼지는 거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들의 밀감을 이제는 더 섬세하게 알자. 세세하게. 그래서 올해도 요 옆에도 내일 모레는 위미 카라양 장목반에 오전에 강의를 할 건데 내일은 중문농협 할 건데 거기도 젊은 한 분이 40대 중반 젊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레드양 20도에서 23도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식값이 맞으니까 당도 좋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한라봉은 나빴어요. 왜? 이식값이 높은데 온도를 똑같이 잡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과일이 껍질 두껍고 비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올려야 되는데 그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카레향은 또 20에서 23도로 잡아내니까 우리 맹장이 그것도 조금 못해요. 그럼 비료값에 비례해서 온도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과일이 다 큰 거는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덜 큰 거는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일이 질소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온도 값이 낮 온도를 35도 잡는 게 낫다. 그럼 밤 온도는 영상 2도 돼도 괜찮다. 그럼 비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비분이 작은 거는 또 낮아져야 되고 이렇게 편차를 두고 갈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안정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차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차강은 1년 365일 쳐놔도 괜찮습니다. 그 35% 차강망은 강순정 맹장님 계속 쳐놔도 아무 해당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온도 값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메뉴를 활용해야 된다. 차강망을 썼을 때 고온 열상이 이게 많이 줄니다. 이게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에 송풍팬 있잖아요. 저 뒤에 보이는 거. 저거 돌리면 피해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조라고 달아놨죠.
강정에 있는 유라실생 가온을 하면서 저놈을 돌리니까 나무가 급격히 나빠져요. 바람을 붙이고 강한 잎에 탈수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나무가. 저 우리가 돌리는 거 저 훼. 그 당장 꺼버리는데 육지에서도 포도밭에 하고 저거 꺼갖고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에어컨 나와가지고 여름에 우리가 뭐 세탁기 건조기도 있고 그 빨래를 말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 집집마다 에어컨 없을 때는 우리 어떻게 옷 말렸습니까? 여름에 장막에 선풍기 돌렸죠. 선풍기 돌리면 옷이 말랐잖아요. 저게 여름에 장마기에나 돌릴 물건이지 그 외에는 지금 돌렸다는 건 탈수해서 밀감이 나빠져요. 차광망을 쓰고 바람이 안 움직여야만 실내 습이 유지가 될 건데 저놈을 돌리면 그 탈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더 손실이 큽니다. 천장에서 바람을 빨아내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괜찮아요. 안에 있는 걸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순환이 아니고 뜨신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 습이 없어집니다. 위에 공기 뜨겁죠? 밑에 찹잖아요. 저놈을 뜨신 공기를 바닥 찬 데다 불어보세요. 습이 없어집니다. 습이. 그래서 이런 어떤 여담으로 보면 그 처녀 총각이 회사 출근하면 겨울에 보일러 꺼요. 저녁에 퇴근해가 돌리면 감기가 잘 들어요. 원인은 벽이 식었다가 보일러를 떼면 실내 습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뜨신 공기를 알로 불어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파리가 건조가 많이 돼요. 그럼 강한 건조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좋아요. 며칠은. 그럼 며칠은 좋았다 그 다음에 급격히 나빠져요. 겨울은 더 심하겠죠. 일조량도 적은데 낮에 조금 어째 숨쉬고 올라가니까 바짝 말라붙거리죠. 그럼 실내 습이 편차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잎이 건조 현상이 내려가 안 좋다. 그래서 훼 문제도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그 밀감의 토양 분석 결과 식물의 밥과 반찬,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반찬이다. 밥은 질소다. 이 두 가지를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놓고 뭉뚱그리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가리 가다 된 농장들이 엄청 많아요. 요게 가리 가다. 그리고 노지 밀감 같은 경우에 비료를 안 주고 죽는 농장도 많고 옛날에는 안 죽었죠. 그럼 옛날에 사부로 구덩이 파가줄 때 최근에 들어서 밀감 농장 가보면 많이 죽어요. 왜? 위에다가 퇴비 주고 비료 주고 그 비료가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유실이 많고. 그리고 땅을 하면 해집어난 땅은 그 물길이 이렇게 흩어져가 있어요. 퇴비 주면 그게 비료 주면 그게 모여요. 근데 이제 땅이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그 땅 속으로 가는 물길이 정해져요. 그럼 요렇게 가버려요. 땅에 응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량이라든지 그 우리가 원했던 영양 성분이 뿌리가 먹을 양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하고 여름에 더위 타고 그다음에 더위 타고 겨울에 열매 열고 했다가 봄에 힘 없다가 여름에 힘이 조금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도장이 몇 개 쪽 나죠. 여름에 도장이 나면 어떻게 하면 여백매지가 타고 내려가죠. 그럼 수집백들이가 탁 죽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육지에 가면 사과가 그렇게 죽고 있어요. 사과 요소비료 절대 주지 말아요. 황금을 얹고 가면 사과밭에 요소비료만 주거든요. 요소비료 주면 사과가 안 죽어요. 요소비료 안 죽는 농장 가보면 사과가 불안병이다, 수지병이다, 뭐 화상병이다 줄줄이 죽어요. 병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 시값이 1.5가 최저치로 보면 됩니다. 1.5에서 줘야 된다, 비료를. 그러면 잎이 두꺼워서 질병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백이 안 나온다. 잎 테두리에 먹고 토해내는 물방울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표현하기도 하고 물을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잿빛 곰팡이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꼭 영양제를 쳐라.
그 말은 영양을 먹여서 잿빛 곰팡이를 막으라는 거죠. 잿빛 곰팡이. 그런데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잿빛 곰팡이 원상이라는 거죠. 그걸 그때는 꽃 폈을 때는 아침마다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최하 물을 뿌려주라. 새벽 5시 일찍 물을 뿌려가지고 꽃이나 그 외에 그 여백이나 자기가 먹고 토해낸 뭐 눈물방울 씻어주면 병이 없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차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강. 그리고 봄에 연면 시비는 봄순을 길게 끼워야만이 도장지가 안 납니다. 육지에 가보면 사과밭에, 복숭아밭에, 단감밭에 요소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지가 나느냐? 안 납니다. 왜? 봄순을 길게 뻗쳐보기 때문에 도장지가 안 나요. 봄순을.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농가들이 요소비료만 쓰고 있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집이 제주도 그 강정의 백합 그 조 회장님이 요소비를 제일 많이 써요. 일주일에 100평에 많이 쓸 때는 7kg씩 계속 써줘요. 백합이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7kg씩 계속 줘요. 100평당 100평당 얼마요? 7kg. 아, 7kg. 100평에 7kg. 예. 연매시비 하는 거예요? 연매시비? 관주. 관수. 관수로? 예. 일주일에 100평에 7kg. 예. 400평에 시험한다고 400평에 참깨를 심어놓고 일주일에 2표씩 줬거든요. 400평에 2포. 예. 100평에 10kg씩 줬거든요. 그래도 다 먹어내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참깨 키가 작아져요. 비료가 작아지면 키가 커져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는 뭡니까? 비료 많이 주면 키가 크고 비료 작게 주면 키가 작아진다 했잖아요. 그럼 비료를 많이 주면 그 절간이 짧아져요. 비료를 적게 주면 어떻게 돼? 햇빛 보놓고 모가지를 쭉쭉 빼기 때문에 늘러져요. 여기는 제주도는 고추를 많이 안 심는데 육지에 가보면 고추를 많이 심거든요. 고추가 키가 쭉쭉 크고 있으면 뭐라는지, 야, 저 집에 비료 많이 줘서 키가 큰다. 거짓말 하지 마라. 작게 줘서 키가 큰다. 제가 다 바꾼 거예요. 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깨 심어가 병하는 것도 요소 주면 병 안 하고, 고추 심어가 탄저병 하는 것도 요소 주면 병 안 하고. 결국엔 이 식값이 낮아서 자기가 먹었던 물을 여백을 토해낸 거예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병이 생긴데 우리 학계에서나 도기술원, 농촌진흥원 연구소에나 대학교에서 이 균을 분류를 못 시킨 거예요. 균을 잡아다가 시험을 할 때 어떤 먹이를 쓰는지를 우리 그걸 식물 자연계에서 쓰는 먹이를 계산을 안 한 거죠. 그 황금원연구에서는 자연계에서 균이 지 스스로 행동을 안 하고 이놈이 가만히 있다가 영양이 오면 활성화되고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도 물을 뿌려서 무농약 밀강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썰고 있는 쿨러 말고 저것보다 더 미시하게 나는 안개에 살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 싸고 십자 노즐이 있습니다. 2m 강에 붙이면 두 줄만 붙이면 그 1시간에 한 20초만 뿌리면 될 겁니다. 1시간에 20초 저녁에. 그 1시간에 20초씩 뿌리면 밤새 뿌리고 10분도 안 뿌리겠죠. 그러면 바닥에 수분이 많아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균과 충을 없앴을 뿐이지. 우리가 균제, 충제 많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오너가 엄청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풀만 잡고 뭐 어째 하면 전혀 우리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딸기 재배하는 맹장님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여름에 딸기 하우스에 그 30분에 뭐 한 10몇 초, 1시간에 15초, 하루 종일 뿌려도 3분도 안 돼요. 하루 종일 물을 뿌려도. 그래 뿌리고 나니까 균과 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균,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 저녁 아무 데도 해도 되는데 낮에는 광합성이가 지가 자라야 되니까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낮에 해도 아무 관계 없고 여름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새벽에 하는 게 있습니까? 새벽에 하는 거는 균, 저녁에 하는 거는 온도 잎에 물을 순간순간 뿌리가 잎에 물을 남겨놓고 온도를 떨어뜨리면 벌레. 그걸 그럼 몇 시간 간격으로 떨어뜨려요? 1시간에 1분 안 해도 돼, 그거. 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마다, 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줘야 네. 된다 이거구나. 시간마다 저녁에는 기공을 닫았기 때문에 네. 계속 뿌리면 땅이 질어지고 과습이 되고 노즐로 가지고 작은 양으로 자주 뿌리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나비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타이밍을 맞춰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뭐가 전자 타임에 요즘 좋은 게 나옵니다. 별로 분단위, 초단위는 안 됩니다. 다 됩니다. 예, 요건 인터넷에 나오는 거 전자 시간 타이머가 뭐 몇만 안 해요. 그리고 솔레로이드 발브는 반턴 우리가 쓸 수도 있고 하우스를 반반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농업의 과수의 스마트팜인데 무농약 스마트팜입니다. 육지에도 제가 정년도 9월 20날 강의할 때 전 작물에 무농약 강의를 했거든요. 전 작물에 무농약 가능하다. 어떤 작물이든지 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밝혀낸 내용들이 지금 내용들이 작년 2월 달에 강의할 때 살균제를 안 써도 되는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새벽에 물을 뿌리고 씻으면 된다. 그 다음에 작년 9월 20날 강의할 때는 살충제, 살균제 다 안 써도 되는 방법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농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모르고 계속 남을 원망하거나 신시 한탄하고 있으면 답은 뭡니까? 호주머니가 비고 불평불만만 늘어난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 제주도의 그 황금만 농업 대표 들어온 지가 올해 해수로서는 7년째고 만으로 하면 6년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와가 돈 버는 거는 꼭 고생은 진짜 했습니다. 근데 제주도 분들이 이제는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이 고맙다. 그 당신 덕에 돈을 벌어서 고맙다. 대박 냈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육지와 같은 그 전철을 안 밟으려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망감류에서 출하를 안 하면 됩니다. 당도 올라갈 때까지 온도를 올려주고 망감류만 잡아주면 그 외 것들은 지금 흔들림이 없거든요. 노지 물감 조금 더 당도 올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뭐 연말 작년도에 그 파란 망감류가 문제였지 그 외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가는데 그 노지 밀감은 충분하게 키우는 방법이 비료만 주면 쟤는 그냥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성분은 식물의 밥, 질소는 시원한 비료다. 그 더운 비료는 가리 성분이에요. 그럼 여름에는 그 질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가을에 열매를 익히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울 때는 염화가리 살포하면 이게 잘 익어요. 염화가리 살포하면 연면시비하면 잎으로 먹이는 거나 뿌리에서 먹는 거는 두 가지 동일하거든요. 그럼 잎으로 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가리 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많이 안 주니까. 바닥에도 염화가리 주고 얘가 먹으려면 많이 줘야 되고 잎으로 주는 건 소량으로 줘야 되잖아요. 연면시비니까. 연마가리 치면 수익이 빨리 나오니까. 더울 때 하면 타요. 양도 적게 써야 되고 겨울에는 낭도를 많이 써야 되고 괜찮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하고 가리하고 영양 이동 간격이 있거든요. 빨라지는 거죠. 가리 성분이. 이는 시험은 마늘밭에 겨울에 NK 뿌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5월달에는 이때 NK 뿌리 팍 가쁩니다. 그리고 NK 뿌린 양파는 저장이 안 됩니다. 요소 뿌리는 양파는 저장이 잘 됩니다. 여름에 그 익는 그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 복숭아라든지 NK 뿌리면
맞대가리도 없고 저장도 안 되고. 우리는 NK 뿌리면 당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저장력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죠. NK. 예, 가리 성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 땅에다 가리가 많은데 요소만 주면 당도 더 올라가요. 전혀 지금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에 토양에 비료가 없을 때하고는 지금은 토양에 식물의 반찬이 많을 때하고는 전혀 농법을 이제 달려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토양에다가 제주도 하우스나 노지 밀감 밭에다가 인산가리를 계속 주면 수질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돼. 여름에 더위도 더 많이 타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이제는 질문을 제가.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예. 놔두면 꽃부터 얇아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얇아집니까? 예.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를 올려보면 이제 또 문제는 뭐입니까? 순이 터버리고 꽃이 피버리잖아요. 온도를 함부로 못 올리죠. 그럼 온도 올려보면 이 봉이 나오잖아요. 내년에 그 밀감들이 올게 새로 여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더 맛있어지는 단계로 온다. 겨울이 영양과 대사장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 만져보면 이 꽃받침인데 여기 있죠. 꼭지. 여기 만지면 여기 말캉말캉해야 다 이거 맛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제가 집에 밀감을 사오면 요 놈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나 다 만져보니까 여기가 표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만져보고 요 놈만 말캉말캉한 것만 먹었어. 여기만 말캉말캉한 놈 먹으면 다 달고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꼭꼭 눌러보고 여기 뻣뻣한 놈은 안 먹어. 형님하고 누나하고 다른 사람이 먹고 저는 요 옛날에는 과거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교육 처음 왔는데 예. 자꾸 이시를 얘기하는데 이시가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 네. 토양 거기 분석에 나오는 거 보면 전 토양 분석에 나온 게 전기 전도율을 이시값 돼 있어요. 거기 이시. 근데 토양 분석 전기율은 높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전도도 높구나. 그 이제 우리가 요소는 중성이 돼가 안 나옵니다. 그 요소비를 주고 땅에 들어가서 암모니아 가스가 떨어지 나오고 그다음에 질 상태로 전환되면 측정이 됩니다. 근데 요소만 줘도 나와요. 며칠간은 안 나옵니다. 좀 적게 나오고. 높아집니까? 예? 이시값이 높아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꽂아놓은 측정기가 들어가네. 이거만큼 꼽았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70cm예요. 70cm 밑에 이시값이 보면 여기 보면 수분 56% 이시가 1.26. 16. 예.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게 질소분이겠습니까? 여기 들어있는 게. 거의 바닥에 이건 질소분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여기까지 질소 가기 전에 미생물이 다 먹겠죠. 유기물하고 분해하면서. 그럼 바닥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땅바닥 저 밑에까지, 뭐 지금 요 밑에 뭐입니까? 70cm까지 들어가는데 그 밑에 거는 이 측정이 안 되면 검사를 못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도 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축적되어 있는 과연 이시 측정된 비료 성분은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 맹장님이 앞으로는 구데기 하나 파야 돼. 1m 70cm, 50cm 한 개 파고, 70cm 한 개 파고, 20cm 단위를 파야 돼. 1m 밑에까지 파봐야 돼. 1m 밑에 있는 유기물청 그걸 파가지고 토양 분석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있는 게 올라오지 내려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내려가지 않고, 수분이 부족하면 올라올 거고, 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수분이 많고 56%잖아요. 그럼 위에 수분을 갖다 30%도 20% 유지하면 올라와요. 땡기 쓸 수도 있겠죠. 삼투압에서 땡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70cm 밑에 있는 비료 성분은 과연 뭘까? 그래서 제주도의 백합 농장에는 5년 6년 동안 요소만 계속 줬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토양 분석하면
또 높게 나오거든요. 요소만 주가 백합꽃을 피운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육지에 우리 맹장님들이 사과밭에 요소만 계속 주고 있거든요. 1년에 얼마씩 줘요? 100평에 최한 A4에서 한 8포까지 주거든요. 많이 주는 사람은 얼마까지 주느냐? 비료를 1년에 100평도 13포까지 줘, 요소를. 제주도에서 이 밀감 이걸 데이터를 보니까 한 8포까지 1년에 요소를 준 농가가 제일 좋더라는 거죠. 100평당 100평양 80포. 그래서 측정기로 가지고 조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하기보다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좋겠다. 측정을. 그래서 육지보다는 제주도에 측정기 많이 보급됐습니다. 제주도에 측정기가. 그래서 측정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황금알 농법에서 계절의 이식값을 개발하고 측정기를 보급했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측정기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가도 측정기 거의 모릅니다. 일본의 농업도.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제주도의 이제 농업의 측정기 가지고 맞추고 있는 농법은 일본의 도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일본에서 우리가 배울 때 계속 지금 방법 이대로 배웠거든요. 계속 배운 게. 그럼 겨울에 온도 낮춰라고 다 배운 거 이거거든요. 자연온도 되는 거야.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시차가 30분이 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없애버렸거든요. 시차를 없애버렸어요. 30분. 예, 예, 지구상 거리, 거리에서 30분 시차가 나는 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온도 값이 달라요. 밀감되는 제주도, 일본의 밀감 재배되는 지역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온도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추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망감류가 하우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노지에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망감류가. 우리보다도 온도값이 높으니까. 인도네시아 발리 가니까 이게 1400고지 가니까 요게 노지 재배하고 있어요. 노지 재배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열어요. 유골수 나가 한 번 더 열어. 그 짝기로도 뒤에 따. 왜 그러냐면 거기는 15도에서 30도밖에 안 되니까. 산이 높은 위치에는 그 대신 맛이 없어. 탭이 조금 주고 비료를 안 줘. 요소 비료를 안 줘. 잎이 얇아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조직도 싱겁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잎의 두께가 당불이 쓰인 거예요. 잎의 두께가 뭡니까? 탄수화물. 당분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 당분이 들어있는데 겨울에 온도값을 낮춰보면 됩니까? 과일당이 어떻게 나무로 가버려요. 과일당이 나무로 가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고 안이 작아지고 있죠. 그렇게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 생산하기 다시 과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온도값이 과일이 완숙된 거는 온도를 낮추고 저장을 하는 거고 좋은 창고 이런 것처럼 저장을 하는 거고 나돈도 밤은 낮춰야 되는 거고 얼음이 안 올 정도로 완숙이 안 되고 풋과일들은 키워야 된다. 그러면 35도로 더 끌어올려야 돼. 비가린 재배 같은 경우에 이게 붙든다고 해가지고 온도를 겨울에 막 낮추거든요. 그래. 잘못된 겁니까? 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나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잎이 두꾸냐 얇으냐 당불에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당불에서 올라간 거는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낮아도. 지금 노지에 달려있는 밀감도 타이백 깔은 밀감을 요만한 거 따먹거든요. 근데 당불에서 올라간 거는 바닥에다 비료 있는 거는 그 따고 난 다음에 비료도 관주 골드뿌리 5,000 100평 1리터 요소로 간주를 2번 해주고 그 다음에 겨울 연면시비 2번 해주고 설탕 있고 칼날 해주니까 노지에 있는 나무 청태가 안 껴요. 그리고 과일이 당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 자연 상태로 덮으면 당도 떨어지고 묽어지잖아요. 묽혀진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내용들이 당도가 있느냐 없느냐 1차적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질문하는 게 당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몇 도에?
13에서 14. 그러면 그건 온도 낮춰야 돼. 그렇죠. 그거는 온도 낮춰가 저장이 돼야 돼. 온도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레드향, 천향, 한라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이 올라간 거는 관계없어. 당이 낮은 거는 온도를 올려야 돼. 그럼 다 성장이 안 돼서 털분 맛이 있고 신맛이 있다는 거죠. 털분 맛은 독성입니다. 풋과일의 신맛은 독성입니다. 완숙과일의 신맛은 유기산이 되고 몸에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전혀 다릅니다. 성분 자체가. 그래서 타닌이 여기 들어있는데 단감에도 뜰거든요. 단감도 어느 정도가 익어가면 타닌이 불용화됩니다. 여기도 들어있는 타닌이 불용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털분 맛이 난다는 건 풋과일이라는 거죠. 풋과일이 뭡니까? 온도와 생육 환경이 안 맞았다는 거죠. 온도값과 영양하고 온도값. 그럼 여기는 영양이 안 맞은 게 이식값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았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향인데요. 예. 그 지난해는 상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예. 한 10컨테너 정도 이게 북궁이 나왔다. 북은 게 나왔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24도로 맞췄더니 이게 2배로 더 나오더라고. 지금 2배로 더 나왔는데 네. 그게 당브리스가 몇 브릭스? 15브릭스. 당불이 15브릭스야. 네. 15브릭스 낮춰야죠. 15브릭스 당이 올라간 건 낮춰야죠. 온도를 올리면 안 되는 거 지금 두 가지를 방금 내용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당이 올라간 건 온도를 낮춰 저장을 해야 되고 당이 낮은 거는 성장을 시켜야 되고. 15브릭스니까 이렇게 낮추라 이거야? 그렇죠. 온도를 낮추고 저온 창고 이어놨다. 당브리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대사작용 시키면 비분이 없어가지고 안 맞다는 거죠. 비분량이 낮다는 거죠. 비분량이 낮은 걸 대사작용 시키면 과일이 다른 붓고버려. 대사작용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대로 유지해가 딸 시기를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튜브 들었을 때는 24도 올리라 그래가지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세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24도 올렸더니 예.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안 알려드려가지고, 당브리스하고 여기 두 개가 비례하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라도 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우스 지어가지고 경남 창원 지역이나 진주 지역에 고추를 농사 지어요. 그 겨울에 풀로 떼고 농사 지어. 이 사람들 여름에 7월달에 8월달 심어가 7월달 심어가지고 이걸 고추를 따다가 마지막에 꽝창 달아. 그러면 1월달, 2월달까지 고추를 안 따고 탁 둬. 영상 2도나 3도로 맞춰. 얼음이 안 할 정도로. 그 보관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라 하냐면 저장대 같다, 저장. 이제 1월달, 2월달 되면, 경남에 심었던 게 초물 한번 따쁘고, 그 다음 고추 안 나거든요. 각 달아놨다가 요걸 왕창 따뿌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그거 또 뽑아내고 2월달에 또 심어. 그럼 여름에 한번 또 따먹고, 또 한 번 더 심어, 고추를. 경남에는 한 번만 겨울에 하는데, 이 사람들은 2번을 심어요. 그 대신 볼을 안 떼. 그럼 볼을 안 떼시 뭘 하느냐? 저장을 시켜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 대충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울고 놔준 상태에서 그러면 온도를 안 주니까 이게 그대로 멈추가 있잖아요. 많이 가득 열은 게. 그러니까 딱 파는 거, 그거나 우리가 지금 방금 맛이 난 거 있잖아요. 맛이 난 거는 저온 상태로 가야 되고. 그 일본하고 이제 방금 요 차이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온도 차, 그 시간 차이가 더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따시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전해줬을 때가 그 붓은 거에 대해서 방금 당브리스가 올라간 거에 기준을 잡아가 보낸 건데, 우리는 당브리스 그때까지 안 올라간 게 더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당브리스가 13브릭스 나왔고 15브릭스 두 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브리스가 올라간 농가들은 온도를 낮춰가 저장 창고에 놨다. 이 타임이 맞고, 지금처럼 우리가 당브리스가 낮고 껍질이 두꺼운 것들은 더 성장시켜야 된다. 일장과 일조량 늘려야 된다. 요 두 개가 합당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의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구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출하 다 되고 있잖아요. 구정. 이제 변해야 됩니다. 사이마스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희소성 나쁜 데만 따야 되지. 추석이 단데 뭐다 이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 버리고. 그 지금 이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주도 밀감이 차지한 수율이 얼마냐는 거죠. 가격이 여기 있더라면 이제 내려가 버리면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 밀감에 대한 레대항천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 소비자 지갑은 닫힙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명품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부리에서 15국 나온 거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 부분 온도 관리 더 내려가자. 그 맛없는 푸가 이런 온도를 올리자. 그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지 감귤이든 하우스 감귤이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수확기를 겨냥하는 것 같으면 시값을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수확기를 겨냥하면 수확기를 겨냥하면 이슬이 떨어뜨리고 잎을 얇게 하는 게 좋고 수확기를 겨냥하면 나무의 생육이나 전체를 보면 이슬을 높이는 게 좋고 그래서 해마다 해거리 없이 잘 나오는 집에 이식값은 1.5 이상 되더라. 수확 한 대 가서 재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준값을 따라가야 돼. 누가 잘했는지. 지금은 과학의 시대다. 그걸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우리 맹장님 농장에 우리가 2월 여기 7일날 8일날 들었습니까? 그때 준비. 예. 그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밀감이 더 껍질이 얇아졌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이 껍질이 얇아지면 좋겠다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게. 천혜향은 얇아지가 안 까야 되죠. 얇아가지고. 그러면 더 조금 온도와 시간값이 더 주면 더 당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여튼 그게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면 또 한 번씩 전화도 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매년 우리가 제가 몇 번 들어오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또 풀어보자고.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몰라.